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방학 기간을 앞두고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 때 질의응답을 해보면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졸업 유예를 해도 될까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요. 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든 겁니다. 일단 공기업에 지원하시려는 분들은요. 졸업 유예, 졸업 연기 이것을 하는 게 과연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 조금의 혜택이 있는가, 이 부분만 체크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졸업유예를 하려는 이유가 재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운영되는 여러 취업 프로그램, 취업 지원에 내가 혜택을 받고 싶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해주는 프로그램도 잘 보시면은요. 요 최근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죠? 프로그램을 잘 보세요. 대상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고요. 보통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또는 인근 대학교 학생들, 잘 보시면 34세 이하의 구직을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청년,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재학생이니까 참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역의 여러 학교의 대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게끔 운영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전북대학교 강의를 갔는데 뭐 그 주변에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다른 데서 온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대상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학교 재학생이라고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격을 주거나 하는 거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 유예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제가 특정하는 이유가요. 공기업은요, 최근에는 체험형 인턴도 많이 선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형 인턴을 할 때 면접을 없이 선발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생겼죠? 가산점이 생겼죠. 물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공기업 어디를 상관없이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 지원할 경우 또는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에 일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학생 입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보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한다 그러면 졸업을 해서 일단 체험형 인턴이라던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청년 구직활동 자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좀 찾으시면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요, 일을 하실 때 알아두실 게 구직 활동을 하는 거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대놓고 하면 안 되겠지만 뭐 내가 계속 구직 활동을 하면서 자소서를 썼는데 만약에 이제 근무하는 날짜랑 겹치는 뭐 필기 시험이라던가 면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구직 활동하는데 제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한 100명 뽑던 곳이라면 올해는 300명, 400명 이렇게 많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작년까지는 체험형 인턴의 면접위원으로 가서 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많이 줄었어요.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서류 심사 평가만으로 선발하는 공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물론 면접에 부담 없이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얻기가 좀 수월해졌죠. 근데 이것도 약간 단점은 있어요. 왜냐면 면접의 경험을 쌓는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험형 인턴을 여기저기 면접을 다니면서, 왜냐면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정규 공채나 채용형 인턴을 뽑을 때랑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거든요. 저 같은 외부 면접위원과 내부 면접위원들이 같이 면접을 현장에서 이 행동 기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데 약간의 손해보는 부분도 조금은 있네요. 자, 그래서 공공기관별로 한번 채용 공고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한국도로공사 지금 현재 오늘 방송을 만들고 있는 6월에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입니다. 뭐 저도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발 인원이 무려 320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선발 인원이 대부분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원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괜찮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일단 중요한 부분은요, 졸업을 한 사람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이라면 여기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 조건을 잘 보시면은요, 일단 정규직 전환은 없는데 4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고
주당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190만 원 정도 월급을 줍니다. 이 정도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매달 쓰는 생활비 기준으로 볼 때는 적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나쁘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연근무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곳 같은 경우는 뭐 3일만 출근한다거나 또는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해 준다거나 이렇게 물론 금액이 깎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보수가요. 하지만 약간의 장점도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인턴 혜택을 줘요. 이게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최우수 인턴의 경우는 서류 전형을 면제를 해주고요. 우수 인턴 포함해갖고는요. 필기시험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 이야기는요. 지역인재 설명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서류 전형에 가점이 붙는 거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필기시험이나 면접까지 가점을 준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좋은 거다. 왜냐면 필기시험을 붙는 그 합격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통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그 박스권에 보면은요, 몇 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여기에서 2%를 더 받는다? 아주 이 가점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메리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학력, 성별 이런 거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15세 이상에서 뭐 34세 이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취업이 결정이 됐거나 또는 뭐 현재 뭐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분이라면 뭐 지원이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에 잘 보시면은요. 1차 전형, 2차 전형, 최종 합격자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것도 2021년 들어오면서 1월 달부터 강의 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서류 전형에서 이 서류 자격 평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이런 경우 여기도 보면 배점이 어학이 70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토익 점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게 기본 정신이었는데 이게 좀 서류에 배수가 생기고 자격 전형이 시작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저기 포뮬라를 보면은 뭐 가점을 주는 거에 900분에 내가 취득 점수 곱하기 70해서 거기에 나온 점수 이렇게 보통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학 성적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겠고요. 뭐 자격증은 커말이라던가 이렇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거 보통 여기에 점수를 배점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량기술서 적부 판정을 해서 거기서 오케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점수 구분을 해서 역량기술서 평가를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모여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2차 전형을 해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면접이 없죠.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이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면접 전형을 하지 않고 채용을 하는 체험형 인턴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코레일 유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코레일 유통인데요. 코레일 아닙니다. 코레일 유통입니다. 여기에 체험형 청년 인턴 해가지고 45명을 뽑겠다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서울 영등포구에서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그 근무 조건이라는 거 보시면은요. 183만 원 세전으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식 보조비 별도로 13만 원 주기 때문에 거진 200만 원 돈 되겠죠. 그래서 4대 보험도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인턴 수료 후에 입사 지원 시 가점을 주겠다. 해당 부분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NCS 블라인드 채용 전형 절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죠? 아까와 달리 면접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면접 전형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대면 면접을 하고 비수도권은 비대면 면접, 그러니까 화상 면접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화상 면접도 최근에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화상 면접을 보실 때 뭐 제가 여러 가지 강의 때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이것도 제가 필요하면 한번 방송으로 좀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도권, 비수도권 면접 방법이 다른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뭐 다른 곳 한 번 더 볼까요? 여기는 한국고용정보원인데요. 여기도 청년 인턴 선발을 합니다. 당연히 체험형이죠. 채용형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일단 여기도 여러 명을 뽑겠다 이렇게 하는데 고용정보원 저 강의 좀 불러주지 안 불러줍니다. 예.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면접 전형이 치러진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면접 전형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제가 채용 공고별로 확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채용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정말 많은 공공기관에서 선발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원을 해보면은요 분명히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을 안 보거나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본사 소재지랑 먼 곳에 있는 분들은 그냥 화상 면접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월한 적이 없었죠, 사실. 그래서 졸업을 하시고 인턴을 했을 때 뭐 가점을 부여받는 것도 있고요, 뭐 생활비도 나쁘지 않게 받을 수 있고요, 또 일을 하면서 구직 활동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공기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굳이 졸업 유예까지 하면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체험형 인턴 종료 시까지 취업이 되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구직 활동을 보장을 해주고요.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주죠. 4개월 동안 내가 이 고용보험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턴 수료 후에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도 제가 알기로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인턴을 한 게 가점으로 될 수 있고요. 제가 이야기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공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여러 사기업들에서 근무를 하면서 야 여기 공기업 괜찮은데 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 신입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분들이 사실 면접에 많이 오거든요. 그럼 대학생 입장에서 인턴이 있다고 하면 본인도 조직에서 근무해보고 일을 해본 경험이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한번 붙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턴을 하는 것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공기업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셨다면요,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졸업을 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인턴도 있고요. 아까 실업급여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청년구직활동 자금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의 일자리 카페나 이런 쪽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찾아보신다고 하면은요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 하지 마셔라 이렇게 오늘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또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